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주간 스타트업 뉴스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네. 주면 벌써 두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9번째 했다는 거는 거의 네. 두 달을 넘게 했다는 이야기죠. 고생하셨네요. 왜, 근데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9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일이 많아지면서 음. 섭외의 난항을 겪는다기보다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섭외를 그러니까 못 하고. 정확히 말하면 못 하고 계신 게 맞는데 네, 예, 그냥 예.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네, 맞습니다. 저도 생업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예 다음에 꼭 섭외를 더 잘해서 아니 몇 분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뭐 네. 간간무소식이고 이래가지고 약간 실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더 섭외를 한번. 네네 섭외 요청 드리면은 거절해도 되니까 연락만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뭔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상처받은 버섯, 네. 기스버섯. 아니 한 두 번 정도를 뭐 아니 까이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데 근데 이게 너무 네.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반응을 주시면 저는 예, 잘 이겨낼 수 안 있습니다. 돼. 시작할 때 오프닝부터 그렇게 슬픈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번째 주간 스타트업 뉴스 역시나 오늘도 함께할 우리 네 버섯돌이고요. 버섯돌이님과 예. 나야가 짱 나야나. 짱나야 나야야 이거 애칭을 통일하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 본인이 뭐 어떻게 불리시는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짱나야가 함께합니다. 네, 짱나야가 함께합니다. 네. 네. 지금 짱나야가 본인 저 인스타로 지금 생방송을 라이브로 돌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돌리고 근데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돌리셔가지고 하여튼 예, 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고요. 참고로 주간 스타트업 뉴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총출이 되고 있는 게 메인이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제 인스타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아, 그 유튜브에서 와우테일 검색하시면 네. 저희 영상과 함께 주간 스타트업 뉴스 보실 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야 짱나야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더 많아요. 아 좋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뭐 좀 관종이 됐나 봐요. 네네. 그러면 일단 예, 주간 스타트업 뉴스 9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와우테일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뉴스 구독, 인터뷰, 제휴, 광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네. 하여튼 저희도 스타트업 있는 곳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버섯돌이님이 올리신 포스팅에서 봤는데 네. 우리 와우테일 뉴스레터가 500번째 네. 구독자를 앞두고 있고 구독자가 아니고 응. 500번째 발송 건수. 발송은 명확하게 네. 써주세요. 네. 네, 500번째 발송을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뉴스레터 오픈율이 저도 PR 매니저를 잠시 네, 해봤지만 네. 뉴스레터 오픈율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34%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나올 매일 수 없는 발송을 수치인데.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 약간 자랑처럼 했는데요. 그걸 보고 왔습니다. 네. 그 어차피 지금 우리 스티비를 통해서 발송하고 있는데 스티비에 저와 비슷한 미디어 카테고리의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곳과 비교를 제가 했습니다. 뭐 거기는 한 평균적으로 오픈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34.5%니까요. 이게 어떻게 구독자가 늘수록 오픈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구독자가 부족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네, 뛰는 버섯.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 헤드라인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헤드라인이 약간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릴 때 좀 약간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주말에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은행은 슬픈 소식이었고 네. 그다음에 뭐죠? SM 엔터테인먼트 뭐 인수한다는 경쟁이 이제 결론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카카오엔터의 승리로. 네네. 저희도 이번에도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처지는 소식이죠. 사실 슬프다기보단 전략적인 결정이시겠지만 그렇죠. 조금 아쉬운 소식이기는 했습니다.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네, 예. 경기 침체와 SVB 여파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여파로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이제 요즘 엑셀러레이터로서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필두로 네. 몇 군데에서 들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어떻게 보면 1호 상장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기대가 많아서 좀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루포인트 입장에서는. 네, 근데 하여튼
그동안 잘 진행이 되다가 몇 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연기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일단 이번에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뭐 여러 명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은 저도 좀 아쉽고 네. 그리고 이 소식이 뭐 주말이나 이번 월요일 날 오늘 제가 아침에도 뉴스레터를 보냈는데 가장 조회수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언제 상장할까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조금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엑시스 사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 첫 상장이다 보니까 이게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비상장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걸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가치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례가 없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벤처 캐피탈 중에 상장한 곳이 있긴 있는데 네. 그쪽은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그쵸. 좀 레이트 스테이지에 투자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좀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상장을 철회했던 이유 중에 네네. 뭔가 저기 타이틀에 안 담긴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장을 주관하는 곳에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하느니 일단 좀 더 다음 기회를 노리자. 지금도 시장 상황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블루포인트 관계자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게 저희 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네. 좀 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오히려 좀 모시고 그동안 왜냐면은 이게 뭐 블루포인트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이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또 다양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때가 되면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좀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다가 다음에 한번 상황이 되면 블루포인트하고 같이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포인트가 앞으로 계속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혹은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뉴스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으시거나 뭐 충격을 네, 받을 건 없죠. 이런 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아마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철회하고 연기를 한 거지 뭐 아예 뭐 상장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좀 더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초 체력을 더 다져서 네. 아마 상장에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발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저희들이 이보 전진을 위한 한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발 전진을 위해서 두 번 가면 너무 더 후퇴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저희가 바쁘십니다. 요즘 네, 팁스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네. 블루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분 들어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오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동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여기서 아시아 네. 태평양의 고성장 기업 500개를 선정을 했는데 한국의 기업이 78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2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긴 했어요. 네, 그런가요? 네.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그냥 사실 아무 이렇게 자료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딜 사실 것 같습니까? 미국? 아니 아시아 태평양이요. 아시아 태평양? 네. 그러면 중국.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과의 그것 때문에 중국 빠졌나 봅니다. 네. 일본이 1위더라고요. 일본이 130 몇 개인가로 1위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72개가로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아주 뭐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프로미싱하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고요. 네. 한국의 1등 기업은 핵인입니다. 핵인은 게임 업체거든요. 게임 스타트업인데 핵인, 뭐
또 허들, 뭐 널담, 뭐 이런 해서 78개사가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원아웃투의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링크 달려 있으니까요. 실제 링크에 가서 보면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뭐 일본 회사는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놓긴 했는데 네. 1위는 그래 뭐 싱가포르 회사가 차지를 했는데 뭐 숫자로는 일본 회사가 500개 중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넘어갈까요? 네, 아니 제가 순위를 잠깐 구경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네. 이제 보시면은 저기 우리나라 핵인이 몇 위에 있을까라고 잠깐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네. 이미 3위에 네. 링크가 되어 있고 킥더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5위에 네, 링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발표가 됐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트가 하나 발표할 때마다 좀 1위 1비하는 게 생길 수도 있죠. 사실 네.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됐다고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포함됐다고 막 너무 또 자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포함된 건 축하드리고요. 포함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네. 본인의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파이팅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인터뷰 소식이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딥테크 스타트업들 저희 출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뭐 저희 이 방송하기 전에 한 팀 인터뷰를 했습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저희가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딥테크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딥테크 스타트업 분들이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겠다. 이런 왜요? 저희 딥테크 스타트업 분들은 사실은 좀 자기의 기술이나 어떤 이 뭐라고 제품을 잘 네.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쉽지만 이제 딥테크일수록 좀 전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설명부터 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도입부부터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는 좀 제3자의 시각에서 말랑말랑하게 좀 네네. 풀어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뭐 설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 안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뭐 투자자나 아니면은 관계자들한테 제대로 어필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그런 기업들을 좀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는 게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다고 사명과 영광.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딥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뭐 당연히 출연할 수 있고요. 근데 뭐 하여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그래도 좀 보고 네. 괜찮은 팀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거는 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 병용 시 효율을 높이는 방사선 치료 효과 증진제. 예, 어렵죠. 오. 예, 이게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아니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치료.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해외에 비해서 비중이 좀 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뭐 아시잖아요. 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뭐 머리가 빠진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여가지고 방사선 양을 줄여서 네. 어떻게 보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VS 팜텍 우리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여기서 했는데 그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인터뷰를 찍을 때 직원분이 두 분이 더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메이킹 필름을 찍어 가셨거든요. 아, 대표님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주셨는데 VS 팜텍에 들어가 보시면 어찌 보면은 저희 이 인터뷰 본인 인터뷰 말고 네. 인터뷰를 찍은 메이킹 필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 이 대표님의 가장 큰 우리 VS 팜텍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원래 50억 투자를 받으려고 인터뷰 출연하셨는데 너무 요새 성과가 좋아가지고 이미 50억은 다 찼답니다. 아, 벌써 그럼 네. 클로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클로징은 안 해요. 그래서 100억 투자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한다라고 인터뷰 때도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프리밸류가 어느 정도? 프리밸류는 뭐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군요. 이제 뭐 투자사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심이 있으신 우리 투자사분들은 VS팜텍에 연락하셔가지고 연락처를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도 이제 뭐 저희들 뭐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모델컷 생성 솔루션 만드는 우리 코디미 인터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 창업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소셜 인프라테크, 특히 요새 STO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토큰 증권 발행이 공식화됐거든요. 허용이 됐고 아직까지 좀 뭐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남아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되려면 한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을 기다리려면은 뭐 사실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소셜 인프라테크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에서도 STO의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들 있죠. 예,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게 조각에서 음악. 음악, 뮤직, 네, 뮤직. 네, 뮤직. 그런 쪽에 아마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회사들, 소셜 인프라테크나 아니면 다른 우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시장에서 핫해진 지는 꽤 꽤 됐죠. 됐잖아요. 네. 네. 한 7, 8년 전부터 점점 네. 많이 가시화가 됐었었는데 네, 이게 맞나라고 약간 위기를 겪었던 네. 인식상에서 위기를 겪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뭔가가 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 네. 산업군별로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앞으로가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하면 그동안 암호화폐 이렇게 동일 시대다 보니까 정말 암호화폐가 너무 출렁출렁하니까 네, 그때 같이 그 네네네.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싸잡아서 네, 좀 맞습니다.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자체가 진짜 뭐 분산 원장 기술이니까요. 네, 네, 거래 내역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실제로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이라는 곳에 적용이 되겠다는 거를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 아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마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1년 이내에. 그래서 좀 다 같이 좀 준비를 좀 다 같이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난주 펀딩 소식도 있었는데요. 펀딩은 뭐 이상하게 2월 달부터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사실 조금 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투자를 받을 곳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마 시기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하반기에는 좀 더 투자가 좀 활발하고 음. 전반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약간 전략을 짜는 듯한. 그래서 1월에는 작년에 투자됐던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그래도 그렇죠. 네, 뭐 좀 나왔던 것 같고 2, 3월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 투자자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렇게 좀 약간 전략을 짜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좀 뜸한 기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사실 그 펀드 운영 기간에 따라서도 좀 네. 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완전 연말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조금 더 많이 쭉 오랫동안 지켜보던 곳들에 투자를 마무리를 하시는 곳들도 좀 있는데 연초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진짜 혹한기인가 봐라고 네. 생각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네. 사업 성장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했고 네. 지금 좀 더 어떤 기준으로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벤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받을 곳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래블 월렛이 뭐 200억 가까운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해외 나갈 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베트남 출장을 갈 때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 그래요?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가서 베트남 가서 베트남 돈을 바꿀 필요도 없고. 투자자세요? 아닙니다. 투자 안 했습니다. 투자 안 했고. 생유저. 예, 생유저인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저는 네. 트래블 유저를 트래블 원래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투자 소식이 내는 걸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걸 알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기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트래블 월렛으로 뭔가 충전해서 가면 해외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현금을 출력하지 않아도 카드가 되는 곳에서 쓸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디캠프랑 같이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거든요. 네네. 네, 5월 초에 가는데 그때 꼭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여하튼 200억 가까운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가족이 쓸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 지금 이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97억 원을 내가 안 투자받지 않았나. 써봤다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써봤다니. 좀 실망인데요. 약간 자존심 상하네요. 네, 좀 실망이야. 좀 더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난주에 있었던 쭉 소식들이고요. 투자 소식들인데 코르카라는 회사가 AI 관련된 지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네. 프리시리즈 A 라운드에 들고 70억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가 좀 큰 투자 소식이고요. 네. 왜냐면은 뭐 프리시리즈 A 단계에서 70억도 굉장히 큰 단위 숫자거든요. 그렇죠. 프리에인데. 네네. 그래서 그 정도가 좀 눈에 띄는 큰 투자였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 시드 투자에 좀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예. 지금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투자 소식 중에는 좀 헬스케어라고 부르기에는 좀 너무 라이프스타일 쪽이긴 하지만 네네. 뭐 피트니스, 생체 리듬 케어, 네. 운동 강사 채용 플랫폼 이런 네. 쪽으로 좀 피트니스 쪽이나 이렇게 라이프 케어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흥미롭고 네. 이 생체 리듬 케어 테크 루플 같은 경우는 해피문데이도 스타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게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루플은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팀이라는 거죠. 네, 딥테크 스타트업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일은.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 앞에 기사 앞에 마이크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저게 우리가 인터뷰했던 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 나는 저 이모지가 뭔가 했지. 네, 그런 네.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알게 이렇게 널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은 메가존 클라우드가 미국의 모바일 게임사인 나우닷지지 얘에다가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큰 투자를 했을 거예요. 메가존 클라우드가. 네, 메가존 클라우드가 한국에 지금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을 텐데 저기 나우닷지지가 뭐냐면은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을 굳이 다운받지 않고 웹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게임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에다가 메가존 클라우드, 그러니까 메가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그쵸.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스나 클라우드 쪽 서비스 협업에 굉장히 오픈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D2SF, 그러니까 D2 스타트 팩토리가 오랜만에 투자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3D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국갱 랩스라고 하는. 네. 아, 이름 어려워요. 국갱 그러니까 랩스. 대부분 보면은 시옷을 많이 쓸 텐데 여기 디귿을 썼더라고요. 진짜 이제 정직한 발음인 거죠. 네네. GOD니까. 네네. 그래서 국갱 랩스가 그러니까 네이버 D2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이버 D2 우리 대장님이 왜 요새 네이버가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려스럽다는 뭐 소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해명 포스팅, 해명 아닌 해명 포스팅을 네네. 그래 했던데 아마 국인 앱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퓨처플레이가 싱가포르 기업에다가 투자했다는 소식도 좀 특이한 소식이고요. 국내 우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말고 엑셀러레이터들도 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곳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크로스보더라는 얘기가 네. 좀 특별하지 않다고 맞습니다. 해야 근데 되나? 워낙 뭐 제너럴해지고 그런 있는 곳은 또 느낌이에요.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한국인이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다가 네. 투자해 주는 경우는 또 있는데 여기는 완전 해외 그냥 외국 기업입니다.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곳은 그런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클릭 같은 경우는. 네네네. 클릭시라고 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기반으로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이제 확장성을 보고 퓨처플레이가 싱가포르 푸드테크에 투자를 했다. 네, 누가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담당 심사요? 네네 알고 있죠. 퓨처플레이에서 우리
뭐 동남아 투자를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뭐 기사 이름도 나옵니다. 뭐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다 이런 인연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그냥 이름을 얘기를 하시죠. 아, 괜찮습니다. 굳이 그래도 기사에도 나오는데. 네네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CNT테크가 DB캐피탈하고 같이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얼마짜리인지는 밝히지 않았나요? 아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거 아니면 제가 아직 기사를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다행이다. 네, 뭐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데 네. 네, 뭐 어떤가요? 나오나요? 네. 네,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네네네. 훑어볼게요. 없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결산 금액은 아마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없네요. CNT테크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데 예,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투자 실적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DB캐피탈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CNT테크가 지난해 104개 기업에 152억, 총 152억을 투자를 했네요. 네, 투자 많이 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거는 제가 특별히 또 뭐 지난주에 있는 소식 중에 저희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소식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다시 골라봤는데요. 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하면 그 투자 받은 거에 상응해서 보증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신보판 팁스 같은 프로그램을 런칭했다는 소식을 있었습니다. 근데 팁스는 대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보는 물론 뭐 투자도 하긴 하지만 보증을 해주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예전부터 신보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뭐랄까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너무 좀 팁스가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그냥 매칭해서 R&D 자금을 주고 이게 R&D 자금 자체가 없으니까 그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신보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 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대부분 보증과 관련된 거니까 네. 이번에 아예 거기에 상응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브릿지라고 하는 보증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시드 단계에 있는 팀한테는 뭐 1억 정도는 뭐 보증을 해준다. 투자를 네. 받았으면. 근데 뭐 팁스처럼 운영사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받아도 다 심사를 일단 해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 20억까지 준다고 합니다. 창업 7년 이내에 있는 기업 중에 투자 유치 합계가 20억 정도 받은 기업들한테는 최대 20억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스타트업을 저도 운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게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꼭 투자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뭐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면서 이제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복합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다가 좋을 것 같으면 저 팀이 좀 좋을 것 같으면 그거를 전환하는 출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전환은 아직 전환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아직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주는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가능하게끔 네. 그 법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뭐 예시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아마 기보나 15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건 안 되는데 하여튼 신보에서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마케팅을 내가 돈을 벌 자신이 있다. 네. 마케팅하면 바로 돈이 된다. 매출로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같은 경우나 그렇죠. 뭐 그런 거를 경우에는 왜 투자를 받습니까?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섯돌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광고를 태워서 노출이 높아지면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사실 이런 보증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출 이자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대출은 대출이다 보니 네. 아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매출로 지금은 마케팅 비용이 없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태우면은 바로 매출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공장을 지을 때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력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 뭐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뭐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두루두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또 다른 자금 조달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네야님은 한번 딘 적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상환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대출 함부로 네, 하기에는 너무 대출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안 돼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고 케이스 오로지 바이 케이스. 본인의 판단 하에서 모든 걸 다 고려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네, 2월 뭐 대형 투자 받았던 케이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1월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1월에 이 정도 있었는데 2월에 굉장히 줄었다. 그렇죠. 12월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합병 소식이 지난주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연초다 보니까 좀 지금은 다들 서로 숨 고르고 하고 있지 않나. 요즘은 사실 A씨도 그렇고 V씨들도 그렇고 조금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 혹은 네, 네. 펀드를 다시 좀 LP분들이랑 만나서 새로 만들고 있는 단계다 네. 보니까 네,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요? 한 4월 초중까지 네, 좀 네, 더디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마찬가지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모든 거 업무를 중단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고 좋은 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희 뭐 같이 시드나 시드 조금 윗단계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윗단계가 좀 더 보수적이 된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은 실적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뭔가 안전한 그렇습니다. 네, 투자처 네, 네, 같은 느낌이죠.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투자금이 몰리고 약간 좀 예전에는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네.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투자도 양극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근데 여하튼 지금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매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 요새는 매출이나 이런 좀 물리적인 돈과 관련된 성과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기를 또 보내드립니다. 근데 잘 안 만나주니까 문제긴 한데.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포트폴리오사들을 보거나 인터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하우스의 대표님들이라던가 좀 결정권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던가 보는 분야라던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창업자들의 시간도 굉장히 황금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나보시기 전에 그렇게 나와 결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분들 먼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지원 사업도 뭐 아시다시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바쁘죠, 네. 지원 사업. 피크입니다. 피크. 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골랐는데, 네.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정부와 관련돼 있는 약간 정부 지원 사업. 공공기관들이 낸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끝난 것들은 다 지웠는데도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20일까지면 오늘이 끝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게 뭐 예비 초기 도약 회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는 아마 3월 15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맞아요. 사업들이 예비는 끝났어요. 지금 다 지금 나와 있는데, 특히 스타트업 네스트 같은 경우도 13기 모집이 22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여자분들께는, 그러니까 여성 엔터프리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좀 핫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혹시 아직 안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타트업 네스트도 그렇고 여성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그렇고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경기 창조기술센터하고 국민은행하고 KB 유니콘 클럽이라고 하는 걸 뭐 매년 하고 있는데 벌써 3기가 됐네요. 이것도 이제 4월 달 또 모집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게 쭉 살펴보시고요. 네. 지금 뭐 공공기관에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민간 쪽에도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피크입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또 약간 좀 침체기는 아니지만 약간 소강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우리랑 핏이 맞는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아까 이제 제가 신보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네. 기보도 또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런칭을 했더라고요. 아, 보증이라. 네, 그래서 기보나 신보는 뭐 직접 투자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원래는 이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보 같은 경우에도 기정원하고 또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뭐 완전 뭐 약간 팁스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프리 R&D, 포스트 R&D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저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예, 예. 저거를 꼭 단계별로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저기에 맞으면 저 뭐 보면 저기 있잖아요.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네요. 1단계부터 거쳐야 되네요, 여기는. 그러네요. 네. 지원 대상에 보니까 네네. 자, 이러면 와, 3단계까지 가려면 꽤 걸리겠는데요? 꽤 걸리겠네요, 그죠? 지금 보면 1단계 약간 같은 빅픽처 경우가 같은데? 예, 100억 먼저 안 해주려고? 매출액이 50억은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50억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또 받을 수가 없네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4, 5월에 지금 처음 만든 프로그램을 4, 5월에 1단계를 했는데 2단계 하려면 1단계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이면 6, 7월 2달 만에 어떻게 성과를 내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냥 점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 이거는 궁금하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4월 14일까지니까. 네. 근데 여하튼 지금 보시면은 기보나 신보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그쵸. 새로운 보정 프로그램들, 스타트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까 신보 쪽에서도 저희가 투자와 연계되어 있는 보증 소개를 드렸고 기보에서도 버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R&D 자금을 좀 더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1.2배 추천 뭐 이런 걸 보니까 거의 뭐 팁스의 어떤 좀 약간 로직이 약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좋은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그 좋은 기업들한테 그냥 보증을 잘 해주는 1.2밖에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다음에 궁금한 건 더 정리해서 저 말씀드리도록 궁금합니다. 4, 5월, 6, 7월 너무 붙어 있는데 하겠습니다. 저렇게 넥스트 단계로 어떻게 점프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군요. 뭐 같이 뭐 지원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우, 저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네. 아니지만 저는 이제 100% 노동 집약적 산업인데 그냥 이제 저희 주변에 만나보다 보면 아까 네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딥테크 쪽이나 뭐 특히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R&D가 1, 2억으로는 큰 돈이지만 택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바빠가지고 일단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잔소리 하려고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마음이 컸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연구가 많이 부족했네요. 다음에 화이팅!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뽑은 이유도 이게 또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요즘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2가지나 나왔습니다. 민간 쪽에서. 보시면은 프라이머가 지금 보시면 3월 26일까지인가요? 여기 생성 AI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가 예. 그래서 이거 뭐 26일까지 참가자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가 끝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브레인이 칼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성 AI와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개방을 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기다리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투자도 해준다고 그러고요. 네. 굉장히 많은 걸 해줄 것처럼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생성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티브 AI에 관련된 팀들을 카카오 브레인도 찾고 있고 프라이머가 생성 AI 해커톤에 참가 팀도 참가자 뭐 팀으로 참가해도 되고 아마 개인으로 참가해도 될 텐데 찾고 있다고 하니까 생성 AI 요즘 뭐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새 뭐
GPT가 뭐 4로 업그레이드된 이후에 정말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챗 GPT 자체가 지금 마이크로 오피스 365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들으셨죠? 아, 네. 그 네, 얘기는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할 때 그냥 텍스트 몇 줄 써주면 지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엑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저도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지금 뭐 밤을 새서라도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을 것 같은데 생업이 지금 많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옆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의 느낌이다. 네. 그래요? 네. 모바일이 뭐 전면에 나오면서 애플 아이폰으로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쵸. 네. 생성 AI,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검색이라든지 금방 말했던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네. 검색하는 것도 지금은 뭔가를 하면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루트를만 알려주는데 그냥 답을 알려준다라든지 그쵸. 뭐 이렇게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혁명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IT와 연관된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느낌이고 네, 예, 예. 일단은 서비스의 상용화가 돼서 그냥 조금 BIT 업계에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쓰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붙은 것도 그렇고 실제 제가 요즘 어떤 사례를 봤었냐면 챗 GPT를 활용해서 책 쓰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지원 사업 컨설팅을 하는 분야에서도 맞습니다. 챗 GPT를 가지고 사업 기획서를 쓰더라고요. 네. 뭐 너무 그렇다고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뭐 그런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챗 GPT로 뭐 출판하기 이런 프로젝트 네,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아는 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분이에요, 그분. 부럽더라고요. 아, 100인 안에 못 들어가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하튼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비님 부러우시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설레어하는 거를 이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전파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아주 뭐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AR, VR도 만년 유망주였고 정말 핫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지금 다시 뭐 뜨고 있죠. NFT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과연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안 될 보장이 있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굳이 갑론을박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네. 어떻게 정착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은 해외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도 이제 가다가 얼핏 읽었는데 깊이는 없습니다. 그 트위터에 지금 제너러티브 AI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몇 달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NFT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고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을 거고 블록체인 이야기 하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진짜 세상을 바꿀 건지는 좀 본인만의 시각으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뒤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화이팅. 짱나는 열심히 공부할 건가요? 저는 사용 사례들을 좀 모아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랑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 프로세스가 네. 좀 궁금해서 네네. 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좀 모아볼까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처진 거 아닌가요? 저요? 네. 텐션이요? 아니면은 트렌드가요? 아니 텐션이. 길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뉴스만 가지고 지금 50분 가까이 하는데 길어요. 대표님 오늘 말 많이 안 했구나. 지난주에 뭐 1시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일단 너무 심각한 얘기였어. 네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뉴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내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네. 팁스타운 S5가 공식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케일 업 팁스
아 이게 뭐 이거 명호 빌딩 옆에 있는 구 역삼세무소 사거리가 맞습니다. 그쪽인가요? 맞습니다. 아, 드디어 제대로 저기가 오픈했구나. 1층이 커피가 맛있다고 좀 그래 소문이 나서 커피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몇 그래요? 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공식 개장한 줄 알았는데 네. 지난주에 공식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둑어둑했었는데 드디어. 이 뭐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뭐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맞은편에 이제 마루 180, 마루 360의 카페와 네네. 이 길 건너의 팁스타운 S5의 카페가 네. 조금 트렌디함으로 맞붙는 건가요? 여기는 그렇게 트렌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아, 예. 팁스. 그러니까, 그래도 아쉽네요.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트렌디하고 공간도 되게 예쁘고 네. 좋습니다. 카페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 여하튼 요새 스케일업 팁스 여기는 운영사가 벌써 15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운영사가 10억을 투자하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매칭해서 10억을 투자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최대 12억 원의 R&D 자금을 주든지. 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 이미 팁스를 졸업했거나 칩스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스케일업 팁스를 이용하시면은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주를 할 수도 있나요? 입주 공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운영사 중에 저기 입주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스케일업 팁스를 위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입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런던에 가가지고 또 우리 스타트업 몇 팀 데리고 갔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 중기부 장관님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을 갔다 왔잖아요. 많이 다니시죠. 그 이후에 우리 뭐 같이 갔던 스타트업들이 사우디나 이런 쪽 중동 쪽하고 MOU를 맺고 있다는 소식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동 쪽과의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에 중동 가서 진짜 뭐 달러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노동 집약적 네, 산업,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기간 산업이지만 네, 네. 그랬지만 요즘은 워낙 기술을 가지고 많이 나가시고 콘텐츠를 가지고 많이 나가시니까 네. 궁금해요. 5년쯤 뒤에는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경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궁금합니다. 되겠을지.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 배터리 나갔네요. 배터리 꺼졌어요. 네, 네. 대표님 지금 50분이잖아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중기부의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나가거나 글로벌에 있는 팀들 데리고 오거나 하는 거 계속해서 올해 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발행했던 우리 영문 뉴스들. 네. 지난주에 제가 생업이 바빠가지고 이것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거 지금 베타 테스트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베타 그래도 테스트. 굉장히 많이 올해 이번 주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올해 그러면 이번 주에 거의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못 자야죠. 네.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아유, 뭔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시겠다고 잠은 주무세요. 잠 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드시고 네네네. 잠은 주무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뷰는 좀 못했는데 그래 해설 방송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짱나님이 너무 짜증난다고 하시니까 짜증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뭐 돌려 말하기 충청도식으로 하면은 네. 아이고 내년 되거슈 예,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짧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약속이 있으신가 굉장히 서두르시네요. 약속 시간은 아직 남았어요. 아, 남았는데 그냥 좀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잘라주시죠 그러셨어요.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랬나요? 듣다 보면 또 재밌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또 나올 때 살짝 네. 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 편집해서 올라갈라나? 네, 아니요 안 올라갑니다. 이거 다 안 올라갑니다. 올린다고요? 다 올라갑니다. 우리 편집이 없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 네. 제가 감독님 얼굴 반만 보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네네. 근데 딱 그 웃음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아. 웃음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때 약간 이러고 있다가 네. 아우 재미없잖아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돌직구를 날리면 그때마다 이제 그 웃음이 감독님의 터지나요? 웃음 주름이 한 4-5 겹이 더 추가로 생기고 짜증이. 그 포인트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유익하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역시나 5시부터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더 노력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